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8일 일요일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편성도 금일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는 경주는 없는 것 같아요. 5대 2나 4대 3으로 좀 싸울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도 파업과 비파업 양분에서 공략해 봤었죠. 아쉬운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광명 우스컵 9경주 윤우신하고 권성호 공략해 봐야 된다 해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9.3배 좋은 배당이 나와졌었는데요. 이번 회차도 좀 맞대결로 양분에서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우스컵 컨디션,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이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이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로는 김정태, 박대한, 정승 선수가 주도권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태의 선행을 박대한이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하고 주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이명환의 희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광일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하고 이동군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하카팀이죠. 권정국이 긴거리 선행을 통해서 몸 상태를 점검해 나갔었고 이동군은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경수, 고종인, 노태경, 최병길, 이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경주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노태경은 저치다 밀려났었고 이유진은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병, 김욱겸, 이찬우, 허동혁, 김재옥,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겸의 선행을 이찬우가 반바퀴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찬우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지훈, 안효은, 조용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김시진, 성정환, 이창용, 김도환, 최지훈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호신, 윤승규, 배수철, 김학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박경태, 김재영, 김다빈, 이진원, 김영석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대한, 이명환, 권정국, 이찬우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우겸 편성은 상당히 쉬웠어요. 한데 금요 경주와는 다르게 시속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잡다 보니까 결국 직선에서 취입을 연이어 허용하다 보니까 이변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우병, 김영석하고 조용석하고는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때려준다 하더라도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 성종환하고 박대한이 몸싸움에서 빼앗을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성동환이 좀 더 나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정태, 전일 노태경의 견제 밀려 나가다 보니까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병수가 고종인이 몸싸움을 잘 해주다 보니까 김정태가 3차권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요.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태, 김광석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혼자 싸워야 되는 이진원 충분히 김정태 뒷자리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태와 이진원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안효은 연이틀 신인 선수에 의해서 좀 박살이 났습니다. 끌어내는 작전도 실패했었고 전일 또 저측에 나서려다가 시속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안효은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다빈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다빈도 시속감이 만만치 않아요. 이유진 달고 쏘면 안효은이 또 오히려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진하고 윤승규가 과연 협공을 통해서 최병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승규도 자력형도 아니고 김시진도 자력형이 아니죠. 연이틀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반면 최병길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하고 7번보다는 최병길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날라올 김시준이나 최병길이 김명래 달고 쏘면 비파워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스컵 10경주는 이찬우가 전일 너무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좀 더 빨리 시작했었다면 머리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한 3%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기생 공태욱과 호흡 맞춰 나가고 권정국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뭐 권정국 입장에서는 뭐 이찬우, 공태호 달아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한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권정국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하고 송경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데 대부분의 5명의 선수가 송경수에 연대고 배수철을 연대라고 해봐야 윤우식밖에 없기 때문에 배수철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경수 넘어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다시 송경수에게 타이밍 빼앗기면 뭐 배수철 힘든 견적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송경수 입장에서는 동기생 박경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뭔가 좀 보여주는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 김지영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이 땡겨주고 배수철이 전일처럼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송경수, 박경호 믿다가 오히려 배수철에게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우병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시속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고 전일은 뭐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우겸이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 우승하면서 자만에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겸, 금일만큼은 좀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영석하고 조용석밖에 연대가 없습니다. 나머지 김석호, 성종환, 김태원, 박대환은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김우겸 세종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우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대환은 가평고입니다. 조용서도 가평고예요. 김우병이 챙겨준다면 조용서를 달고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종환 전일 봤죠? 몸싸움 펼쳐 나갔습니다. 박대환도 저력 있는 선수를 점에서 조용서가 김우병을 상대로 편안하게 쫓아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우겸이 또 순간 시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챙겨줘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성종환이나 박대환이 김우병의 뒷자리에 충분히 막혀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종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전일도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쫓아갔습니다.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환도 몸싸움 통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작스럽게 박대환 연말에 좀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주라는 출적 간격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했었던 박대환이긴 합니다만 이력 경쟁 강합니다. 쫓아갈 수 있어요. 2번하고 6번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성종환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병 전일처럼 시선 안 나오면 직선에서 잡힙니다. 전일 뭐 윤우신하고 권성호 노려서 79회 존배당 안겨드렸었는데 해설 방송에서 또 빠질 수 있어요. 또 빠지게 된다면 성종환의 박대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6하고 3호입니다. 36하고 35 경주권 정도는 김우겸 또 빠지면 36, 3호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죠. 전일은 솔직히 자만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완급 조절에 나가면 후미권에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고전했었던 김우겸 충분히 시속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종환하고 박대환 쪽에서는 성종환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전일 김정태 노태경하고 고종인의 협공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고종인이 선행 나서고 노태경이 몰고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노태경이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태경이 힘을 썼습니다. 고종인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김정태 견제 나가다 보니까 김정태가 몸싸움 밀려나면서 3차고로 밀려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이진원을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진원 주강이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착도 아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정태를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태 입장에서는 김광석의 선행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를 김정태가 활용해 나가고 그 뒷자리를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진원이 김정태 뒷자리를 직접적으로 노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김광석이 선행감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아주 빠른 시속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태가 직선에서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는 빼앗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김정태는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금일은 이진호의 충분히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도 때려봐야 어차피 선발급 어중간한 시속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서 따라가면 5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광석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정태는 선행 나서는 선수 철저하게 견제 나가면서 후미 선수들 견제 나갔었던 견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시속감만 좋다면 김광석 지켜주는 이번 편성 5번과 3번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5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태가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광석의 선행 자체가 안 나왔을 때는 김정태는 철저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진원이 냅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정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태 후미를 막해 나갈 선수 김학철이 오히려 때리고 이진원이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도환도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에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4번입니다.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결국 후미권에서 자리 잡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쫓아 들어가는 2번하고 1번 2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김정태가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지켜준다면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8경주입니다. 연이틀 고전했었던 안효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은 쉽게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김다빈의 연대가 이유진이 있어요. 허동력이 있습니다.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빈의 시속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안효은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대로 김다빈 우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어요. 부산에서 김다빈이 혼자 달아났습니다. 안효은이 직선에서 김다빈을 상대로 취임 나서면서 머리쳤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이 힘으로 버티면 안효은은 없어요. 하지만 안효은은 대부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성호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호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6번과 4번 파업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도 권성호 유닛이 막혀 나가면서 잘 갔습니다. 해설 방송에서 79.3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안효은은 저측입니다. 추입보다는 타이밍 잡고 김다빈을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넘어서게 된다면 권성호가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전번입니다. 컨디션 좀 살아나고 있어요.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동반 안효은이 살짝 따게 된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 파업 완승 쪽에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안효은이 고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도 자꾸 때리면 거의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옵니다. 김다빈이 가면 이유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허동혁도 마크되면 잘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정도는 비파업 라인이죠. 3이라고 3, 7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은 3번하고 4번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은이 넘어서면 6-4, 6-3이 나올 수 있어요. 김다빈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3-1, 3-7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김시진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연이틀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짧아졌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선수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윤승규가 있고 주광일이 있고 김지훈이 있죠. 오대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김시진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윤승규 있긴 합니다만, 윤승규도 자력형이 아니라 추입저치기 승부거리 상당히 짧은 선수를 아는 점에서 윤승규가 그렇다고 김시진 앞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병일이 작전적인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놓쳤었고 따라 나서면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최병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병길, 김명래 달고 쏘면 이번 패서 최병길 충분히 가능하죠. 뭐 김명래가 전일 보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흠이 적절하게만 견제해 나간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시진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완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는 김명래요. 이번 패성은 최병길이 때리면 답은 없습니다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4번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하고 24입니다. 27하고 24 경주권 2번과 7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2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승기가 좀 앞선에서 서둘러주고 김시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주광일 깜짝 놀랐어요. 선행 나서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어중간하게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면서 쫓아갔어요. 금일도 쫓아가면 7번, 5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7-3하고 7-5죠. 7-5하고 7-3은 김시진의 선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시진보다는 연이틀 몸 상태가 무겁고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최병길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11경주입니다. 이찬우, 전일 이찬우의 선전, 김재영과 공략해 봐야 된다. 김재영보다는 이찬우의 선전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재영 깜짝 놀랐습니다. 선행승부로 머리쳤어요. 이찬우는 마크를 놓쳤습니다. 너무나 좀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직선에서 넘어서는 거 보니까 몸 상태는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좀 더 빨리만 시작했고 마크만 놓치지 않았었다면 이찬우 머리까지도 가능했었던 몸 상태였었는데, 너무나 관가를 하다 보니까 이찬우가 3차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찬우 입장에서는 동기생인 공태욱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건조국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건조국이 잡아 돌리면 11초 대 중반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찬우가 넘어서면 아무래도 공태욱 동기생이자 비파업 라인이죠.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권종국이 때려주고 이찬우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먼저고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에서 뭐 이찬우하고 공태욱이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답은 없어요. 권장국 몰고 가지 않는다면 힘든 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임영환이 때려주고 권정국입니다. 뭐 성정우나 이창용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이찬우가 저측이 타임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어요. 임영환의 선행을 권정국이 몰고 가서 금요근주처럼 견제 펼쳐 나간다면 넘어서죠. 결국 권정국이 넘어서게 된다면 성정우가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거나 권정국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창용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이찬우 공태욱과 협공 배당만 축낸다면 6번하고 3번 가능하죠. 6번하고 5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3하고 65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찬우 전일 조금만 더 서둘렀었다라면 이찬우 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뭐 직선에서 저쪽에 나서는 거 보니까 페달링은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넘어서면 공태욱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27기 수석 졸업자 송경수하고 박경호가 만났습니다. 1위하고 4위 두 선수가 과연 협공을 통한 동반 입상 가능하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박경호가 때려야 되고 송경수가 몰고 가야 되는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김재영하고 노태경, 고종인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경수가 팀 선배 고종인 만나긴 했습니다만 고종인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행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 더군다나 뭐 득점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챙겨주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달아난다 하더라도 고종인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호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경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뭐 7번과 3번 동반 입상, 아무래도 27기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아무래도 김재영이 박경호하고는 동설팀이죠. 3번하고 1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송경수 오면 김재영은 땡큐입니다. 자리 벌려주기만 하면 돼요. 전일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승거리가 짧았었던 김재영이었는데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렸어요. 물론 뭐 시속감은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취평 선수가 때려서 버텨냈다는 거, 박경호와 또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번의 뒷자리를 1번이 꿰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7번과 3번 27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에, 27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7번과 1번 차선으로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배수철이 송경수와 맞대결해서 금요일 때는 졌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혼자 달아났는데 뭐 11초 때 초반까지 시속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철 입장에서는 윤우신을 달고 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쏘게 된다면 배수철이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송경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윤우신 달고 쏘는 겁니다. 2번하고 4번이에요. 윤우신 달고 쏘면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뒤늦게 송경수 날라왔는데 배수철 넘어서지 못한다면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때 보니까 송경수는 내선에 있었고 배수철은 외선에 있었어요. 똑같은 힘으로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 외선에 있었던 배수철이 버텨내지 못했죠. 금요일은 반대가 된다면 이번 편에서 송경수가 배수철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분명 배당의 중심은 송경수로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도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잡고 때리면 전일도 11초 대 초반 끊어냈어요. 이사 가능하죠. 27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5대2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배수철이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3하고 7일 두 차권 27기 협공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